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입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가운데 한 가지가 구강 건조증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입이 마를 때라고 하던데 예, 그렇죠. 이 침이라는 게 우리 구강 안의 세균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침 분비량이 줄면 그만큼 입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최근에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입냄새도 네, 많이 나고 맞아요. 그러는데요. 네. 이 입마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입마름이 많으신 분들은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입으로, 구강으로. 그래서 오. 저희가 보통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비염이 있거나 코가 답답하면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침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침을 제가 늘릴 좀 수 있다고요,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오,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저희가 좀 신 음식을 먹는 거. 지금 상상만으로도 침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지금 네. 입안에 지금 보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혀를 입안에서 여러 군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운동하는 걸 이렇게 운동, 뭐 보여드리기가 좀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침의 분비를 늘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게요. 저희가 네. 이렇게 음식 보면 좀 뻐근한 데 있으시잖아요. 아, 네. 이런 뻐근한 데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좀 침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원장님 첫 번째 신 음식 먹는 거 상상부터 침이 예. 계속 고여서 제가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워질 정도였는데 네. 자 따라해봤더니 금세 입안에 침이 고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좀 구강이 건조하신 분들께서는 틈틈이 수시로 이 혀 운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 스페셜 힘차게 출발해 봐야겠죠. 조금 더 심도 깊은 구강 건강 이야기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건강 스페셜 오늘은 김상세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임플란트라는 네.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요새는 65세 이상인 네. 분들은 이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면서요. 네. 굉장히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오늘 나오신 김상세 원장님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저희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 임플란트가 사보험이나 뭐 건강보험 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네. 임플란트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네.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임플란트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또 어떤 원리로 자연 치아를 대체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선 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고 어떤 구조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임플란트라고 하면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 치근을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해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잇몸뼈, 즉 치조골에 치아 뿌리를 대신하는 인공 치근을 식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 후에 뼈와 임플란트랑 잘 이제 붙고 나면은 그 위에 지대주라는 중간 구조물을 끼워주고 네. 그 위에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공 치근과 지대주는 나사로 연결이 돼 있고 지대주와 보철물은 세멜이라는 약간 접착제 같은 걸로 주로 이제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나사가 중간에 풀리거나 그 세멜이 녹아서 임플란트가 나 임플란트 빠졌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러면 너무 놀라서 오시는데 놀라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단순히 나사가 풀리거나
세면이 녹아서 보철물만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병원 방문하셔서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우선은 이 임플란트 구조부터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차근히 설명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세 조각, 네.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저희가 배웠네요. 네, 그래도 뭐 임플란트 말고도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여러 네. 가지 다양한 방법, 저희도 뭐 들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특히 뭐 어르신들하면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저는 예, 알고 예, 있는데 예. 원장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의 장단점이 각각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일단 치아가 상실된 이후에 네. 그것을 이제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브릿지라든지 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뭐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환자분한테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죠. 이렇게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치아가 상실됐을 때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뼈 안에 식립을 하는 거고요. 브릿지는 빠진 부위의 양쪽 치아를 깎아서 세 가지 치아를 한 덩어리로 보철물을 제작해서 그 부위를 메꾸는 겁니다. 네. 그리고 틀니의 경우는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남은 잇몸 부분에 본을 떠서 정형화된 치아 치열을 제작을 하는 것이죠. 뭐 치아 손상의 개념에서 본다면 임플란트는 인접 치아에 손상이 없고 브릿지는 인접 치아가 건강하다면 인접 치아를 깎아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좀 네.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틀니는 틀니 아래에 있는 잇몸 뼈가 점진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치료 기간을 보면 보통 이제 요즘은 임플란트 뭐 심고 나서 바로 이제 보철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임플란트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오. 그 정도의 기간을 보시면 되고 반면에 브릿지랑 틀니는 네. 치료 기간이 좀 상당히 짧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명인데요. 수명. 아.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되고 추후 유지 관리만 잘 된다면 임플란트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브릿지는 보통 이제 치아를 깎아서 이렇게 씌우는 거기 때문에 지대치가 썩어서 이렇게 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뭐 보통 이제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틀니는 뭐 틀니의 베이스 네. 바닥 부분이 잇몸과 잇몸뼈가 이제 점점 흡수가 되면서 네네. 수정이나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명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봐도 되게 저희가 왜 오른쪽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보니까 임플란트가 장점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보니까. 제가 만약에 환자 입장이라면 세 가지 가운데서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 네. 원장님 실제로 뭐 다른 환자분들 여러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시술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네. 치료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리고 네. 선택권을 드리면 대부분은 임플란트 대부분. 치료를 대부분 원하세요. 많은 분들. 네. 대부분 예. 원하시는데 뭐 그 이유가 뭔지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뭐 표를 좀 보시면 일단 이게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자연스러운 미소, 뭐 그 편안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금속이나 뭐 질코니아, 도제 이런 재료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충치로의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정도의 저장력을 가지고 있고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데도 좀 유리해요. 유리하고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접치아에 손상 없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만 잘 된다면 네.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틀니 하방의 임플란트가 틀니랑 이 똑딱이 같은 걸로 이제 딱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틀니가 막 움직이잖아요. 오. 그런 것들이 이제 틀니의 고정성을 좀 많이 개선시켜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흔히 임플란트 하면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혹시 아플까 봐. 아, 그렇죠? 제일 무서워요. 네, 제일 무서워서.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걱정하시는 네. 것들이 뭐냐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그럴 하세요. 것 그런데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시술하는 시간들을 네.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한번 김상세 원장님께 한번 저희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치료 기간들을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죠. 이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치아를 발치를 하죠. 발치를 하고 나서 하자마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우선 발치를 하고 나서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잇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가졌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즘은 좀 더 이제 보편적인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인공치근을 심어둔 상태로 보통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하고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임플란트 시술 과정이라고 하면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 수술식에서 잇몸 회복에 걸리는 뭐 2, 3개월 정도의 기간 있죠. 그 기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기간 측면에서 확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저도 뭐 당연히 만약에 시술을 받게 그렇죠. 된다면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예, 모든 분들이 이 방법 원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뭐 다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뭐 원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지만 네.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지 네. 몇 가지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우선 발치를 한 발치와 부위에 충분한 양의 뼈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술식 자체가 기둥을 잇몸 뼈에다가 이제 심는 건데 네. 충분한 양의 뼈가 없게 되면 오. 필요한 만큼의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발치와의 뼈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수술을 하는 지연 식립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발치와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염증. 임플란트 뭐 인공치근이 식립되는 그 주위에 염증이 엄청 많다고 하면 네. 추후에 감염이 생기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실패된 시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아 내부에 있는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충분히 치유가 일어난 후에 시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발치아 주변 치아 잇몸뼈가 얇거나 물렁한 경우 첫 번째에서 치아 하방에 충분한 뼈가 없는 경우 발치 네. 즉시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뼈의 양도 중요하지만 뼈의 골질, 질도 임플란트 고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처음 심을 때 고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네. 설명을 주셨고요. 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도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부위, 보이는 부위. 앞니 같은 거 저희가 좀 맞아요. 바로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앞니가 없으면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일 당장 것 같은데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혹시 그런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유, 그럼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80년, 90년대부터 계속 연구가 돼 왔는데 이를 빼고 나서 이제 뼈의 치조골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를 뽑고 나서 불과 8주 만에 보통 이제 입술 쪽에 있는 뼈가 보통 2, 3mm 정도는 녹는다고 보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40%에서 60% 거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쪼그라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뼈의 절반을 잃고 나서 네. 그때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손해겠죠. 자기 뼈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녹아내린 이후에는 임플란트를 막상 하려고 할 때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네. 임플란트를 완성했는데도 잇몸 쪽에 움푹 꺼져 보이는 뭐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니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겠죠. 네. 그런데
즉시 식립을 하면 네.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가 부러진 상태에서 내원한 분의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고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 당일 임시치아까지 만들어 드리고 2, 3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드린 이런 케이스 이 사진입니다. 지금 네네. 자료 화면에 네, 나왔는데요. 약간 늦게 나왔네요. 단기간에 이게 끝난다는 장점도 있지만 네.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보철 아래쪽 잇몸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완성된 건데 움푹 패이거나 그런 게 없이 건전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니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보철물 없이 비워두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임플란트랑 뼈와 붙는 그런 기간 동안 임시 보철물을 바로 제작을 하든지 만약에 고정이 단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 부위에 꼈다 뺐다 하는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 임시 경우도 틀니.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앞니 같은 그렇죠. 경우, 앞니 같은 즉시 경우 즉시하면서. 식립 임플란트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궁금한 게 앞서서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네,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실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실제 이제 환자분 사례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네.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사진 보시면은 네. 왼쪽 아래 치아가 염증이 심하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로 내원하신 분인데 보시면 제일 위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쪽은 염증이 네. 심하지는 않지만 이가 많이 흔들려서 네. 통증이 있으셔서 이제 제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바로 해드린 케이스고 음. 그 아래쪽은 너무 급성 염증이 심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이를 우선 뽑고 급성 염증을 제거하고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같은 환자분인데 부위에 따라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 부위, 못한 부위, 이런 다 있는 부분이라 제가 케이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즉시기능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저희가 항상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면 네. 또 하나 염증 말고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건물이 뭐 높게 짓거나 튼튼해지려면 결국은 밑에 바닥도 기초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받치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잇몸뼈 같은데 잇몸뼈. 과연 이 잇몸뼈의 상태,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즉식이나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하실 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마치 나무로 비교를 하면 나무가 태풍이나 비바람 같은데 잘 견디려면은 네.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아가 상실된 채로 시간이 많이 흐르거나 뭐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이를 빼는 경우에는 치조골 흡수가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의 폭과 높이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고 약해지게 되죠. 네. 이런 약한 치조골 부위에 뼈를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가 심겨질 부위의 골의 양과 질을 회복하는 잇몸뼈 재생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으로 해서 치조골의 폭과 높이가 부족한 실제 사례를 좀 보시면요. 네.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위쪽 앞니는 잇몸 쪽의 뼈가 아주 얇고 네. 흡수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이제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심고 나면은 건전한 뼈의 임플란트가 쌓이지가 않아요.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뼈 이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는 그런 뼈 이식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를 위해서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뼈 이식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이상적인 위치가 있거든요.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했는데 인공 치근이 뼈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주변을 쌓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네.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픽서의 볼 쪽이 뭐 뼈가 없을 때 이제 고리식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뼈가 녹아 있는 부분, 그거를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 부위에 뼈를 채워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폭도 그렇지만 수직적으로 높이가 부족한 치조골 그런 부위에 이렇게 쌓아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발치와 부위는 좀 넓잖아요. 네. 그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 사이에 뼈를 채워주는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악동이라는 요 공간에 뼈가 부족할 때 그때 이제 뼈 이식을 해주는 요런 그 뼈 이식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네. 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모뼈를 만들 수가 있네요. 맞아요. 예. 네. 저희가 지금 그 충치나 아니면 이모병이 있어서 치아를 발치하고 지금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요. 치아가 하나 빠져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료를 좀 하지 방치하고.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오늘 또 김상생 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과연 치아를 하나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네, 그렇죠. 뭐 발치한 부분을 방치를 하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아의 정출, 치아의 쓰러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아는 본래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좀 움직이거든요. 네. 주변 상황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위치나 기울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치아들은 가운데 이제 근심 쪽으로 이제 쓰러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 치아들이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네. 주로 앞으로 쓰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러지면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래 치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물리던 위에 치아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위에 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래에 물리던 이가 아래 이가 솟구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네. 이게 뭐 단순히 치아가 빈 공간으로 뭐 옆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래에서 솟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 만큼 그렇습니다. 이게 빠진 치아가 생긴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그렇죠.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비용이 더 드는 들고 일이 시간도 생길 시간도 들고 더 들 수 있을 것 고생도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럼 이렇게 정출된 치아들 치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신경 치료를 통해서 치아가 정출됐을 때 정출된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이제 필요한데 네. 보통 이제 정출된 치아들은 치아 삭제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를 하는 신경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뭐 가운데 이제 퉁 비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싸주는 크라운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이러한 치료는 치아 삭제가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뭐 치료 기간을 단시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치아 삭제가 두 번째로 치아 삭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치아를 밀어 넣는 교정법이 있습니다. 네. 치아에 브라켓 같은 것을 장착을 하고 뭐 치아의 볼 쪽, 혀 쪽에 미니스크류라는 걸 두 개 이상 이렇게 박는데 여기 네. 미니스크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작은 나사를 나사요? 잇몸뼈에 식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립을 하고 이런 거는 말뚝같이 요거를 고정원으로 삼아서 고무줄로 이제 치아 연결해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치아에 따라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네. 치아를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네, 뭐 신경 치료부터 치아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교정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그 교정을 해서 치아를 제 위치로 올리는 게 결국은 그쵸.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치아를 깎아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씌워야 되고 여러 네. 가지가 들지만 치아를 내가 제 위치로 올린다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위아래는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치아가 쓰러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옆으로 있을까요? 쓰러진 그렇죠. 경우. 그런 것도 저희 김사생 원장께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렇게 위아래 말고 또 치아가 옆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비슷한 과정인데 또 네.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쓰러져 있을 때도 뭐 첫 번째는 쓰러진 치아를 또 이렇게 치아를 깎아서 이제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크라운으로 씌우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치아를 교정적으로 이제 세워서 쓰러진 치아를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공간을 마련한 후에 그 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한 과정으로 이제 쓰러진 치아도 바로잡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방치하니까 네네. 임플란트 치료가 아니라 결국은 교정 치료도 또 필요하게 맞아요.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하고 비용이 네. 그만큼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빠지고 나서 방치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치하면서 바로바로 또 뭐 병원 찾으셔야 염증까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꼭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뭐
매번 네.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치과 치료 자체는 우리가 당장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이제 방치를 하거나 네. 그리고 단순히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제 치과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치과 꼭 방문하셔서 본인 치아 상태가 잇몸뼈 네.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역시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빠졌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상세 원장님과 발치 즉시 임플란트 확인을 해봤고요. 네. 저희는 뭐 다음 주제에 또 넘어가 봐야겠죠. 예, 그렇죠. 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한과에 계시는데요. 저희가 충치나 네. 아니면은 잇몸병이 있을 때 하는 임플란트 치료에 가서 얘기하고